네, 북한이 모레 이제 김정일 사망 2주기를 앞두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1인 지배 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공무부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 내부 권력 지형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탈북자 출신이죠. 김주성 북한 자유연맹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네. 김정은 당일 비서가 마신령 스키장을 또 방문했대요. 네. 어제는 이제 군설계 연구소를 찾았었고요. 자,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교수님. 우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건재하면서 주민들을 향한 생활 정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지금의 장성택 그 처형 이후에 예.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는 무관하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 활동도 전혀 문제없다. 이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좀 그게 교수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거기다 좀 더 보태고 싶은 거는 국내뿐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네, 뭔가 이거 다른 나라들의 외교상 문제에서도 앞으로 계속 변함없이 이거 이어나가겠다. 예, 남북 관계에서도 별 탈이 없이 그냥 예,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김정일 사망 2주기가 되지 네. 않습니까? 이미 뭐 초대장도 다 보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관심이 과연 김경희, 장성택의 네. 부인 김경희가 나타날지 여부, 또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나타날지 여부. 네. 이 두 가지가 큰 관심이거든요. 네.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 이사님? 좀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워낙 예측 프로다 보니까요. 예, 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타날 수 있다. 또 기상천외하게 또 뒤집으면서 또 외신을 또 혼란시키는 이번 일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아침 새벽에 꼭두 새벽부터 계속 보도를 터뜨린 걸 보면은, 뭔가 그런,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김경희 당 정무부장은 거의 100% 그 추모식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예. 김책의 아들입니다. 그랬군요. 예. 한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김일성 주석의 그 왼팔입니다. 참 중요한 인물인데 예. 한국전쟁 때 김책은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김책공업대학이랄지 이런 이름은 다 죽은 그 김책, 그렇습니다. 예. 김책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인데요. 김책의 장남인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네. 거기에 김경희 경공업부장이 장의원 명단에 6번째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례식이 내일이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나타날 수 있겠네요. 내일은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리설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거나 또는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예.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리설주의 등장 가능성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성 이사님. 네. 이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이요. 네네. 그러니까 김책의 아들이죠. 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오른팔이었다고 하잖아요. 김책이요. 네, 그렇죠. 김책이 아들이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당 검열위원회라는 것도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당 검열위원회. 예, 그렇죠. 어떤 일을 하죠? 그러니까 대체 보면은 평당원들이 만약에 이 형사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했다. 할 때 먼저 이 사람을 당원인 경우는 당 검열위원회에서 취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출당을 주거나 저절로 체포르죠. 일단 범죄를 저질렀어도 당원인 경우는 먼저 검열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그렇죠. 예. 상당히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 뭔가 이게 비리가 조성되거나 그런 것도 검열위원회에서 하는 그 장의원 명단에 김경희가 6번째 네. 올랐대요. 네, 어떤 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같겠죠. 김경희도 역시 장성택을 숙청했지만은 김경희는 그냥 건재하다는 걸 좀 아마 시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정일이 이틀째 이제 공개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체제가 이제 공고히 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체제가 불안한 것이다. 불안하니까 오히려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는 장성택 행정부장의 처형과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일단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장성택 행정부장을 정리하는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세대로의 그 교체,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명실상부하게 간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 내부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특이 동향도 없습니다. 예. 또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국면이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그 앞으로 이제 그 장성택 지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적 차원에서 저항이랄지 이런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김정은 체제 굳히기로 가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체제 구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김수상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거의 뭐 그렇게 뭐 극단적인 그런 뭐 뭔가 상황이라는 거는 조성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네네. 하지만은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일단 그 김정은도 역시 1인 수령으로서의 그 뭐라면 일단 뭐 이미 전에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 보면은 주민들의 교양으로 해서 뭔가 업적 쌓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뭐 숙청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숙청을 진행한 직후에 또 이렇게 뭐 배포유하게 예 돌아다닌 걸 보면은 역시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또 김정은에 대한 혁명 역사의 1페이지를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도 이 김정은의 행보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번 숙청 사업도 같겠죠.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숙청을 한 것이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숙청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나 뭔가 이게 일종의 후유증 같은 거는 배제 못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수상 이사님 혹시 최근에 네. 북한 그 내부 상황을 혹시 네. 전해 들은 바 있습니까? 아, 네, 뭐, 네, 여러 가지. 통화하신 분들도 있고 네, 하는데. 그렇죠. 예, 통화하죠, 기본이. 통화해보셨어요? 네네네. 예,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역시 그 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전화를 하는 분들이 뭐, 계층이 좀 약간 뭐, 좀 일반 주민들인 경우는 예. 의식이 이런 게 있죠. 뭐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미 전부터 장성택에 대한 불만은 있었다. 그러나 그걸 표출을 못했는데 이번에 숙청함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장성택에 대한 불만을 사람들이 터치면서 이제야 좀 뭔가 변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미 전에 장성택 숙청은 뭐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다. 예. 그래서 뭐 마치도 이번 그 숙청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상황이 김정은이가 일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이게 하기 쉽게끔 이게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고모부를 저렇게 극단적으로 처형시킬 수 있을까? 네. 이런 여론은 없대요? 나 그런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부 탈북자 분들 가운데 장성택이 나름대로 경제통이고 네. 그래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했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계층별 보면 좀 높은 계층들이겠죠. 네. 높은 계층들. 네. 예. 김영일 교수님. 네네. 그 북한 내부 주민들은 일단은 좀 공포 정치 이런 걸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뭐 않습니까? 그게 더 조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예.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북한의 격변 이 과정은 나 개인과는 무관한 어떤 그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 문제다. 나는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관여되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애써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뭐 아마 그런 입장들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으로 북한이 이 핵 개발이라든지 네. 미사일 개발, 장거리 로켓 개발, 그리고 뭐 원자로 가동 이런 어떠한 그 도발 행위를 계속 준비하고 또 그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김수상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일을 가만히 그 경과를 보면요. 이 북한 자체도 그 외신을 가지고 노는 듯한, 이게 남한 언론 매체도 이렇게 뭔가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 하면은 다음날 새벽에 또 터치고, 예, 장성택을 또 가뒀다고 하니까 언제 죽일 것인가 궁금해 하면은 또 다음날 또 새벽에 터치고. 그러니까 역시 그 외신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언론들을 북한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역시 또 이제 남한 쪽에서 이제 뭔가 일종의 도발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게 관심을 가지는 그렇죠. 걸 북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불안한 것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뭔가 그게 또 대처해가는 그런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딱히는 모르겠지만은 뭐 정답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되지 않나. 예. 김명 교수님, 네네. 그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라든지 장거리 네네. 로켓 발사 네네. 같은 그러한
도발 가능성은 늘 있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도 일단 소소한 국지적 도발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북한이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직접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연평도급 사태를 북한이 유발시킨달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후폭풍은 뭐 북한이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마 남관계는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뭐 완전히 이제 중단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 부분을 북한이 지금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도 북한이 그 후폭풍에 대한 감내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물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내부 결속을 꾀하는 차원에서 외부와의 긴장은 적절한 긴장은 유지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메가톤급 그런 그 파괴력을 갖는 그런 사고를 치거나 사건을 만들거나 이렇게 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긴장을 좀 말로써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 4월 달에 사실 북한이 엄청나게 한반도 군사의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로써도 북한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주성 선생님 그렇게 보세요? 네, 저도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또 뭐 그동안 시간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자, 김정은 이제 국무부를 숙청하고 처형했습니다. 네. 이제 자기가 새롭게 또 의지해야 될 또 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그 가족들이요. 네. 김정철이라든지 또 김여정 네. 형하고 동생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이 로얄 패밀리들이 움직일 것 같고 어떻게 관리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딱히 뭐 저도 로얄 패밀리와 접촉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표면화는 시키지 않지 않나. 또 그런 또 장성택이도 역시 그 자기 뭐 격가지라고 하지만은 자기 가게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장성택이보다 또 가까운데 정철이든 여정이든 이걸 또 표면화 시켜가지고 어느 권자에 안침을 해서 또 뭔가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면화 시키지 않고 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 김여정이가 뭐 현재도 뭐 행사국이라는 것이 또 뭐 배석 귀석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희와 같은 존재감으로 앞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권력의 핵심들, 군부들 하고 또 가족들도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지금 이제 가족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지켜보는 사람이 이제 김여정 여동생.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북한 당의 이제 과장급 정도로 지금 외부에 좀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제 그 김경희 경공부장은 이제 늙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가족으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좀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동안요. 네네. 김정일이요. 이 김경희 비서를 이제 나의 분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을 실어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도 마찬가지로 김정일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역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을 그 가족 중에서 이제 보좌하는 또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것들 좀 여과시키는 뭐 그런 역할은 이제 김여정 그리고 이제 지금 공개석상에 지금 거의 한 달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설주 김정은 제1위원장 부인이죠. 리설주의 역할이랄지 뭐 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앞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지금 뭐 김정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공개석상에는 거의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공개석상에서 역할보다는 좀 마크에서 역할일 가능성이 높고 해외 처리 중인 김정남 이제 같은 경우는 김정남이요. 상당히 입지 자체가 더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그 공식 비공식 그 비난도 한 적이 있고 북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지고 해외에서 아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런 그 존재감 자체가 많이 또 축소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김정남 향후 뭐 망명설까지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이번에 보면은 좀 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장성택이가 숙청됨을 해서 김정남의 입지도는 상당히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리시는데 그러니까 김정남이는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위태로워졌지 또 강화되진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그리고 김주성 북한자연맹 이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